실거주로 우리가 전세로 찾더라도 이 가격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세 가격을 약간 좁게 살지만 풀 퍼니시드 돼 있는 이런 곳에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삼기에는 좋은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 최영식입니다. 오늘 다녀온 곳은 청계 리버리지 2차인데요. 네네네. 여기에 위치적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2, 3억대 투자로 이제 실입주 가능한 매물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서울,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호할 만한, 우리가 조망도 좋고 또 자연환경도 좋은 오피스텔로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곳은 이제 청계 리버리지라고요. 청계천변에 위치해 있고 또 트리플 역세권, 말은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참 여기에서는 좀 애매한 위치인데 일단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청계 리버리지는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오피스텔 위치 바로 앞에 청계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달리기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산책을 한다거나 하기에 서울 중심권에서 되게 좋은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일단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2호선 상환심리역, 그 다음에 1,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 그리고 용두역, 이렇게 3개 역이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대부분 한 500에서 600m 사이의 거리에 있는 위치의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사실은 애매한 위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위치에 있고요. 누가 뭐래도 청계천변을 따라서 최근에 주택가격도 많이 오른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다는 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 가서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도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요. 네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주택을 뭐 층별로 분리를 해서 같이 넣어서 이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주차 대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적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세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시공사들에서는 정하는 건데요.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적용 법규도 오피스텔은 조금 완화된 법을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섞냐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무주택 기준, 전용률인데 제일 중요한 건 주차 기준입니다. 주차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0.5대에서 1대까지 한 세대당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세대당 이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위치에 따라서 0.2대에서 0.6대. 그러니까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파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세대수를 늘릴 때 그 분양가의 효율성을 따질 때 중요한 이슈인데, 주차 기준의 차이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혼용을 시키는 차이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제 분양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 차이는 일단 중요한 거는 공용 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전용률이 오피스텔은 50에서 60%,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 면적, 확장 면적이 면적에서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용률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용률 70에서 80%인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표로서 하나 약식을 해뒀으니까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차이, 이제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달리 적용한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계 리버리지 가격과 임대 시세는 어떠한가요? 네, 일단 청계 리버리지에는 원룸과 투룸, 1.5룸 세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전용 면적 11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매매가는 3억 7천 정도 매물이 있는데 이 지역 일대 시세, 아파트 시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오피스텔도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이 정도 면적이면은 지금 뭐 경기도권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들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 3억 7천에 월세 시세는 2천에 11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주변에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뭐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텐즈힐이나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30평대 우리가 전용 25평 사이즈 되는 아파트들이 뭐 거의 20억이 육박하는 가격까지 있고, 오래된 아파트들 역시도 대략 한 15억 정도 선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20평대도 15억 정도 형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실주거로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되게 좋은 매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투자 측면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한 대출 감안해서 4.31%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니까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계 리버리지 2차 내 집 마련 투자처로서의 장점들을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좀 오피스텔에 보는 기준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교통 접근성이 사실 지하철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 도심에서 워낙 가깝습니다. 동대문, 종로, 광화문 어딜 가더라도 30분 이내에 다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심지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계천을 따라서 광화문을 출퇴근한다는 거 하던 것도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차 수요는 되게 풍부한 지역이에요. 일단 한양대에 가까운 대학생들 수요, 종로 을지로 직장인들, 동대문 자영업자들이 좀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단지 구성인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단지 구성은 저희는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추천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아요. 하지만 한 건물, 한 동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단지 앞에 청계천도 양호하고 하지만 단지 주변이 좀 여기가 용두동 재개발 지역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낙후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건물의 질 기준이 있는데 신축 주거 기준 오피스텔이다 보니 장점인데, 딱 하나 제 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일부가 기회시 주차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서울 지역은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약간의 단점으로 적용이 됐고,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인근의 신축 오피스텔들 공급지가 좀 적고, 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이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한 4년 차 된 오피스텔인데 현재 이제 3년 차 오피스텔인데 현재 인근의 분양가 대비는 낮은 거는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들하고 비교하면 더더욱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준 정도로 본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혼부부가 이 광화문 직장에서 실거주로 우리가 전세를 찾더라도 이 가격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세 가격으로 약간 좁게 살지만 풀 퍼니시드 돼 있는 이런 곳에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삼기에는 좋은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